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분들입니다. 뚱커발 인사이트의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로 청취자들께서 이 싸구려 옷 입고 나는데 색깔이 좀 튀어서 그런지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 존 트라볼트가 온 줄 알았시오. 대박. 뭔 일이래요? 시청자가 엄청 많네요. 지금 3,900으로 조금 줄었네요. 대단합니다. 두 분 끝날 때까지 네. 이 시청자 숫자 좀 줄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가지 마세요. 파이팅. 아까 955씨에 이제 양지원 씨 나오고 팬분들이 아직 남아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나가지 말아주세요. 저도 양지원 팬이니까. 네. 네. 자, 오늘은 이런 문자를 청취자들한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외교 논란을 보면서 드는 생각 4글자로 받겠습니다. 자, 정상 기자, 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뭡니까? 조문 없는 조문외교입니다. 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이 이제 거행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여왕의 장례식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런던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이 사원이 69년 전에 여왕의 대관식이 열렸던 곳이고요. 또 이보다 앞서서는 여왕의 결혼식이 치러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찰스 3세 국왕 그리고 윌리엄 왕세자, 해리 왕자 등 왕실 가족들이 참석을 했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버킹엄궁 일대에 추모객이 100만여 명이 운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서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여왕에 대한 참배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참배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한때 참배를 하기까지 24시간이 걸린 일도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은 그 윈저성 지하 왕실 납골당으로 내려져서요. 이 남편 필립 공 옆에 안장이 됐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여왕 조문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 8일 이제 서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진행이 됐는데 장례식 전에 이제 사실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을 생각하면은 상가집을 가서 일단 조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3일 또는 5일 지나고 나면 이제 장례식 반인을 하게 되죠. 근데 정작 이제 조문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뭐 교통 상황의 이유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영국 이 왕실 당국과 좀 협의를 했는데 뭐 교통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장례식 참석 후에 조문록을 작성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돼서 조문은 못했고 장례식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참석을 안 한 건 아니고 못한 건 아니고 장례식은 참석을 했는데 그 전에 각국의 정상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홀을 방문을 해서 했던 그 조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문상을 못 갖고 그렇죠. 발인식에는 네. 참석한 발인에 그런 참석을 형식이 네네,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자, 이제 조문록 작성은 어제 장례식 끝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당장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왜 조문 외교를 왜 갔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호영 수석 대변인 목소리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목적을 경제 외교의 기반 확대라면서 조문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교통 통제를 핑계로 조문을 취소했습니다. G7 국가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루도 캐나다 총리, 왕치산 중국 부주석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의 조문 행렬에 직접 합류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부부도 오랜 시간을 대기한 뒤에 조문을 마쳤습니다. 조문 취소를 발표할 것이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영국에 도대체 왜 간 것입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김성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조문 외교를 하겠다면서 영국에 간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 통제를 이유로 조문을 못하고 장례식장에만 참석했다라면서
이 교통 통제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는데 대책을 못 세운 거라면 외교 실패고 외교 참사다라고 좀 비판했습니다. 빨리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뭐 그런 그렇죠. 얘기도 네. 있고요. 그리고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라면서 지금 외교부에서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꼭 짚어보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크롱이라든가 조 바이든이라든가 외국의 정상들은 런던 시간으로 이제 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 그렇죠. 조문한 날이. 윤석열 대통령도 일요일 날 런던 시간으로 오후 3시 40분에 도착을 했다는 건데 네, 근데 좀 늦게 다른 왔습니다. 정상들은 이제 일찍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인터넷 사진이 있습니다만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부가 손잡고서 운동화 차림에 거기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저 발코니에서 묵념도 하고 조문록도 예. 일요일 날 다 작성을 한 건데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분분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김은혜 홍보수석입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와 남은 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 같은 슬픔마저 활용되는 것은 유감입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의 죽음을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들었어요, 배 수장님? 그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따라갔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밝힌 건데 지금 조문을 참석을 못하고 장례식에만 참석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결국은 한영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조문 외교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정쟁화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니 마크롱 부부 같은 경우에도 조문을 냈고 실제 영국의 데이비드 베컴도 새벽 2시부터 줄을 서서 14시간인가 그럼요. 13시간인가 줄 서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일반인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경우하고는 좀 다르겠죠. 실제 이제 영국의 의원들이 4명을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단축될 수 있는 바로 조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받았는데 데이비드 베컴이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서둘렀더라면 좋았을 뻔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소식을 조문을 못했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국민들은 속으로 아니 그럼 일찍 가면 안 됐을까 이런 그렇죠.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정치권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죽음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요거는 좀 생각이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먼저 그러면 전용기도 타고 가는데 좀 일찍 네. 서둘러서 런던에 도착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으면 이게 조문을 가장 중심으로 둔 외교 일정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일찍 갔어야죠. 이게 지금 민항기 타고 이동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시간을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초 단위, 분 단위로 일정을 짤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게 움직였으면 되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문제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영국의 대사님이 공석이에요. 외교부 장관도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외교 경험이 일천한 대통령을 그냥 그 자리에 던져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네, 뭐 해외 나가서의 그 대통령 정상들의 의전이라 저희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정상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은 지난번 나토 때도 그랬고 네.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해외 순방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간 스페인 순방이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1호기를 타고 간 것 그리고 이 극비에 붙여져야 할 이 대통령의 동선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큰 논란이 됐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적 채용 또 비선 채용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또 다른 논란이 또 크게 벌어졌는데 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보석 논란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스페인 순방 내내 이제 여러 보석을 찾는데 이 가격이 워낙 고가인데다가 또 문제는 이 보석이 재산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 전용기라는 게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럼요. 우리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런던을 간 것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배 수장님, 우리 네.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는 했는데 보니까 일본 측에서는 또 이거를 뭐
가타부터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얘기도 안 하고 일본 있어요. 이제 측에서는- 뉴욕에서 예. 내일쯤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미 정상회담과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번에 워낙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한일 정상회담은 지금 조금 불투명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공개가 됐는데 일본 측에서는 가타부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이 그 공개를 못해서 그렇지 이미 다 물밑에서 협의가 된 것이다. 이런 어떤 의미로 전달을 했습니다. 네. 김태효 1차장은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결정된 것이 없다.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실제는 만날 텐데 이걸 공개하지 못하는 일본의 이유가 있든 아니면 일본에서 오히려 이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서 좀 주도권을 쥐면서 쥐락펴락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좀 더 우리가 이 다자 외교 또 한미 한일 외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교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외교 논란에 대해서 네 글자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추어 일찍 가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청취자 좀 일찍 가지. 예. 황당처참 걸어서 가. 아까 마크롱 대통령 그 사례에서 이런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외교 사망, 핑계 그만, 외면 외교, 국격 추락.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헛발질 계속되는 국민의힘입니다.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윤리위원회 위원인 유상범 의원 간의 그 문자 이 사진이 또 찍혀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의원총회 자리에서 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말씀하신 대로 당 윤리위원인 그 유상범 의원이 그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수위를 두고 주고받은 문자가 포착이 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징계 수위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유상범 의원이 뭐 필요 없으실 듯합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그러자 정진석 위원장이 이응키우 그러니까 OK죠. 그리고 이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유상범 의원은 이에 대한 답으로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네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이 윤리위가 지도부와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 윤리위 공정성의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이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 문자 나눴던 정진석 비대위원장 뭐예요 입장이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반응도 나왔는데 그 이전에 이 문자 교환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보냈던 따봉 이 체리 엄지척 체리 문자도 따봉 문자도 따봉 얼마나 큰 파장이 일었습니까? 근데 정작 승자는 지금 삼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른바 권성동폰 플립폰이거든요. 접었다 폈다는 거 아래 위로. 근데 이번에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휴대폰이 이거는 폴더폰이에요. 좌우로 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대박 지금 홍보가 됐다. 먼저 권성동 의원 거는 위아래. 플립폰. 이건 플립이라고 그러는 네, 거고. 이번에는 폴더폰.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그건 폴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구닥다리인데 네. 지금 우리 지금 됐어요? 그런 것까지 안 알았어요. 보여주세요. 네. 지금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니 이것은 지난 8월 13일 교환했던 문자다. 무슨 소리냐. 유상범 의원이 비대위원이 되기도 전이고 또 이건 가처분 소송의 이준석 전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유상범 의원하고 네. 의견 교환을 한 거다. 정치적 공세를 말하라라고 반응을 하고 네.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외교 논란에 대해서 네 글자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못난 참모. 참모가 좀 똑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같으세요. 예. 처음이라 우픈 조문, 국민 불안, 우려 현실 다 똑같아. 누란 지세. 예. 누란 지세. 뭐예요? 누란 지세? 위태롭다는 거죠. 누란. 누란이 뭐예요? 달걀이죠.
달걀이 쌓여 있는 것의 위태로움이죠. 달걀을 쌓아 올리는 듯한 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네, 이게 한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쓸 줄 알아요?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초상집 가서 상주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온 건가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기 부조금은 내야죠 그래도. 내야죠. 네. 손흥민하고 같이 갔으면 하이패스 할 텐데요. 아. 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팬티 예산은 어디에?입니다. 뭔 얘기예요? 팬티 예산이라니? 네, 군 장병 팬티 예산이 삭감됐다. 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정치권에서 이 뉴스로 시끄러웠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영빈관 얘기가 나오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예. 이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실이 용산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처리했지만 이 막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경위는 밝혀야 한다 이렇게 추궁을 했고요. 특히 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 군인들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면서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원의 예산이 깎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황당하고 한심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런 것을 삭감할 필요 없이 정부가 낸 예산 내역을 보면 이 초부자 감세 13조 원이 있는데 이걸 안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야, 이 팬티하고 양말 있잖아요. 네네. 제가 군대에서 보급병을 했었거든요. 예. 이사종계. 네. 예. 이종이 뭔지 알아요? 이종이 이종이 바로 의복. 피복이에요. 네. 그럼요. 사종이 공병 삽자루 이런 거야. 제가 그렇죠. 그거 담당했었는데 예. 팬티 양말은 소모품이에요. 예. 이거는 중대 본부의 그 장부에 잡히질 않아. 그렇죠.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주고 일정 기간 한 분기 정도 지나면 또 나눠주고 예. 그거 안 빨고 있으면 팬티가 노래지거든요. 구멍 나요. 그러면 예. 근데 이거를 안 주겠다, 덜 주겠다 앞으로. 야, 예산은 깎였습니다. 네. 국방부에서는 뭐래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전투화 310억 원, 축구화 21억 원, 겨울철 레이 95억 원, 팬티 5억 원, 양말 4억 원 삭감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가격이 싸진 거다. 가격이 싸졌다. 가격이 싸지는 바람에 이 예산이 줄어든 그러니까 수량은 것이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축구화가 14,586원에서 13,070원, 전투화가 싸졌다 310억 원, 전투화가 310억 원이 싸질 정도면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존의 전투화 가격 책정이 그러면은 너무 저 폭리였다. 그렇죠. 독과점이었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동안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제기되기도 했잖아요. 왜냐하면 군 납품에 대한 저는 이걸 이번에 철저하게 따져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청년들 정말 청춘을 불살라가면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팬티고 줄이려면 딴 걸 줄이는 아니, 걸 해야지. 팬티고 양말이고 이게요. 맨질맨질하면 안 돼요. 이게 거칠거칠하지 않도록. 안 그러면 자칫 이게 방구 많이 끼면 구멍 나거든요. 됐고요. 예. 맞아요. 자 정상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하고 엮어서 또 비판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네,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 민주당이 감액과 삭감도 구분 못한다라면서 이것이 양심의 결핍이냐 아니면 지성의 부족이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팬티 예산이 아니라 팬티 업체와 유착이나 설명하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 그랬군요. 근데 저 밖에서 예. PD하고 작가들이 배 주장님 네. 좀 더럽다는 인상이 있다는데. 아니 다 사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회계 논란에 대해서 네 글자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대충 문외 외교 내 돈 내놔. 예산 아깝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내 돈 내놔. 시간관념. 네, 좀 일찍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두 분이 오늘 활약해준 덕에 보통 이 양지원 씨 팬들이 화요일날 되면 많이 들어오셨다가 거의 다 나가시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 시간 되면은 한 650분 정도 남아 계신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3,658명이 저희를 그래요? 유튜브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성공했네요. 삼자가 김현우 PD가 갖다 써붙인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저거 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거 예.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여튼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데 생 라이브로 인생 뭐 있니 저기요. 한 소절만 시간이 풀어주세요. 얼마 없습니다. 인생 뭐 있니? 어제 나갔어요.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 더 한 줄 평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회계 논란을 보며 드는 생각. 먼저 뚱커벨부터 네 글자로. 3, 2, 1. 조삼모사 와그라노 이것을 한준평이라고 하고 있니? 기야 이 어째네
듣고 있어야 되니? 조산모사가 왜 나와요? 근데 참 모르겠어 나도. 그러니까 이제 한 소리 듣잖아.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내우 외우. 그대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어? 안 웃었는데요. 내우 외우. 네. 예. 안에도 걱정, 밖에도 걱정. 뭐가 좋냐고 웃고 있냐고 그러네. 집중호네요. 집중호.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